의 주제는 뭐냐면 너 니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까? 필요성. 근데 뭐 할 필요성이냐면 인티그레이팅, 통합시킬 필요성이야. 사실 통합시킬 필요성. 근데 뭐와 뭐를 통합시키냐면 감정과 인텔리전스, 지능을 통합시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얘들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실제로 나오거든. 우리의 이 컨벤셔널한 에듀케이션,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은 일반적으로 뭐만 가르칠까? 감정을 가르칠까? 지능을 가르칠까? 보통 지능을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똑똑해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수업하잖아. 그치? 근데 이 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우리 전통적인 수업은 자꾸 지능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지능과 감정을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요지를 조금만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창의성이란 게 결국에는 교육의 한 일부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창의성을 가르치잖아. 근데 이 창의성이란 게 is influence, 영향을 받아. 근데 여기 나론니 버돌소잖아. 그래서 이거 A뿐만 아니라 B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는 by the intellectual process, 지적인 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알겠지? 창의성을 기르려면 우리가 지적 지능이 필요하다고, 지적 과정.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by many other factors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물론 여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실제로 창의성은 여기 밑에 나오는 예신 거거든? 그래서 뭐 감정이라던가 직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상상력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알겠지? 그치?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알겠지? 창의성을 가르칠 때 우리가 지능만 요구하면 안 되고 다른 것들, 즉 감정 같은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볼게 이제 1, 2, 3번을 먹고 빨리 봐보자. 첫 번째 문장 보면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라고 나왔어.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뭐에 있어서? In the idea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가 뭐지? 감성지능이야, 감성지능. 뭔지 몰라도 어차피 뒤에 나와가지고 이따가 정리할게. 일단 감성지능의 아이디어, 이 감성지능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 온 거지, 알겠지? 내용 먼저 볼게. 이번 보면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are not in touch with their emotions. 일단 be in touch with가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깨닫다 알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not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feel incapable of 뭐뭐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지. 뭘 할 수 없다고 느끼냐면 expressing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왜 우리가 이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에 많은 관심이 있어 왔냐면 현재 우리나라 그쵸? 일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뭐냐면 감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내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감성지능이야. 내가 여기 지금 감성지능이라고 못 썼는데 감성지능은 결국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성지능이거든. 근데 그 능력이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이제 많아진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치, 지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The result everywhere. 2번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 지금 아까 2번에서 사람들이 감성지능이 없었지? 자기의 감정을 모르고 표현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 전체 도처에 있는 여기저기에 있는 result 결과가 are 뭐냐면 obvious, 분명하고 그리고 catastrophic, 이 무슨 뜻이지? 비참하고 굉장히 막 그치 비극적이고 막 이런 거야. 이렇게 알겠지? 됐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1, 2, 3번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얘들아? 1, 2,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겠지?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지능이 없다고.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지금 비참하고 비극적이라고 알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내가 1번 문장에서 잠깐 주의해야 될 거 문법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가 단수로 썼어. 해지로.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데 단수를 썼어. 왜 그렇지? 주어가 뭐지? interest가 주어지. 얼라도브나 라치오브는 어차피 뒤에 쓸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항상 스위치를 할 때는 명사를 봐야 되잖아. interest가 단수니까 지금 여기서는 많은 막 이렇게 관심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해지를 꼭 써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In part 부분적으로 this is the legacy of the academic illusion 이라고 했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일단 우리가 그리고 4, 6, 7을 좀만 묶어볼게. 부분적으로 이것이 레거시가 뭐야? 레거시? 유산이잖아. 그러니까 유산은 물려받은 거니까 결과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알겠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 상황이 결과야. 근데 뭐의 결과냐면 학업적인 일루전, 환상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 1, 2, 3번에서 얘기한 내용이 디스인데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지? 디스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
감성 지능이 부족하다. 그치? 그래서 지금 막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비참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감성 지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감정과 단절되어 감정 표현을 못하고 파괴적 결과를 낳는 이 상황이 뭐의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학업적인 환상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아까 제목에서 이미 봐서 학업적인 환상이 뭔지 알아? 학업적 환상은 뭐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학업적인 환상은 이거의 결과 때문에 이게 생겼거든. 그치? 우리가 사실은 지능만 가르치면 될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지능과 감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 알겠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학업적인 환상인 거잖아. 알겠지? 근데 그거의 결과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내용을 알지만 5, 6, 7번 문장에서 이 학업적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컨벤셔널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원래 교육에서는 지능을 떼려고 했는데, 알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지능과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학업적 이 일루전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5번으로 다시 가볼게, 얘들아. 그래서 여기 4번 문장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레거시가 뭐 유산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니까 결과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5번으로 다시 가보면 우리 전통적인 컨벤셔널은 원래 트래디셔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전통적인 교육이 separate 했대. 인텔리전스를 from 뭐로부터 feeling으로부터. 알겠지?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인 교육은 지능만 가르쳤다고. 지능을 감정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렸다고. 알겠지? 감정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됐지? 그리고 요렇게 separate와 concentrate가 병렬이지. concentrate only on 어디에만 오직 집중했냐면 particular aspects of the first에만 집중했대. 첫 번째 거에 있는 특정한 영역들에만 집중했대. 지금 첫 번째 거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야? 지능이지. 두 개 나왔잖아. 얘가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거에 어떤 특정한 영역들, 부분들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라는 거 얘기는 결국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능에만 집중을 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치? 됐지? 그치? 그래서 교육이 현실이야, 교육이 현실. 그리고 6번으로 가보면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얘들아, why는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라고 해석을 하되 why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돼. 결국에는 5번 문장이 원인이고 6번 문장이 결과거든. 아까 5번 문장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을 먼저 보면 교육은 지능만 가르쳤잖아. 감정 가르치지 않았잖아. 그치? 그리고 6번 문장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being highly educated 라는 거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거니까 그 고등교육을 받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동명사지, 동명사.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is no guarantee of 뭐를 보장해주지 않냐면 감성지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원인 결과 관계를 알겠니, 얘들아? 교육에서 뭐를 가르치지 않았지? 감성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지? 필링을 가르치지 않았어. 지능만 가르쳤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봤자, 그치? 대학원까지 가고 고등교육을 받아봤자 감성 지능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원인 결과니까 Y를 꼭 써야 되고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석하면 이것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감성 지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앞에 있는 이 5번 문장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감성 지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쵸? 그래서 Y를 꼭 써야 돼. because는 이유니까.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Y를 꼭 써야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근데 현실은 뭐였냐고. 그러니까 환상이잖아, 환상. 그치? 이게 환상인 이유가 그냥 가르치면 저것만, 지능만 가르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런데 there is an intimate relationship.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 알겠지?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knowing and feeling.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서. 즉, 지능과 감정 사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겠지? 규리나? 그 다음에 땡땡은 부연 설명. 다시 한번 how we feel.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가 is directly related to 직접적으로 뭐와 관련돼 있냐면 what we know and think 무엇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 알겠지? 즉 우리가 느끼는 거 감정이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거 즉 우리의 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7번도 하지만이 들어가야 맞겠지? 교육은 이거를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게 아카데믹 일루전에 대한 얘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 가고 끝내볼게. 8, 9번 예시. 창의성은 예시야, 예시 이제. 창의성. 창의성이란 것은 is not a purely intellectual process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창의성은 우리가 수업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 학생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 창의성이 순전히
지적인 지적인 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즉 창의성은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겠지?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면 그렇다면 it is enriched by 그것이 뭐에 의해서 풍부해지냐면이라고 나왔고 그럼 이 it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창의성 그치? 창의성은 그럼 지능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창의성은 뭐에 의해서 enriched 되냐 이렇게 알겠지? 당연히 other capacities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다른 능력들 중에서도 in particular 특히 어떤 능력들이야? 첫 번째 by feelings 감정 그리고 두 번째 intuition 직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by a playful imagination 장난스러운 상상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풍부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8, 9번은 예시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21번으로 넘어가 볼게. 2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21번의 주제는 뭐냐면 factors, 요인들을 좀 나열해 줄 거야. 요인들. 근데 그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냐면 결정하는 요인들이야. 결정하는 요인들. 근데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whether experimental learning can be performed. 일단 여기서 중심 소재가 실험학습이거든. 그러니까 실험학습이란 게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실험학습이 수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줄 거라고 알겠지? 혹시 알아 요인들 어떤 건지? 몇 가지가 나오지 요인들이? 2개. 그 2개가 뭐란 거지? 아직 안 배웠나? 혹시 배운 반 있지 않아? 어제 보니까 몇 명 배웠던데? 여기까지 나갔던데, 그치? 진도 빨리 나가더라고. 2가지야, 2가지. 애들 알겠지? 봐봐. 실험을 통한 학습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아. 알겠지? 실험학습이 수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정해져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요인들이 총 2가지라고, 2가지. 그래서 여기 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실험학습이 is only feasible하다. feasible이 무슨 뜻이야? 실행 가능한. 그래서 오직 실행 가능하다. 알겠지? feasible. 알겠지? in activities 어떤 활동들에서.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냐. 이게 첫 번째 조건 나오잖아. 얘들아 어떤 활동들에서 실험이 가능한 거야? risks are low. 위험이 그치 낮은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feedback is immediate. 피드백이 즉각적인 그런 활동.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거는 좀 외워놓긴 해야 돼. 조건을 알겠지? 실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실험 활동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활동이 일단 리스크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활동으로부터 한 어떤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즉각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위험도가 높냐 적냐를 좀만 얘기할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2, 3과 4, 5를 좀만 묶어야 되거든? 4, 5, 6을 좀만 묶어볼게, 같이. 미안해, 4, 5를 묶어볼게. 좀 너무 미안해. 1, 2, 3, 4, 5, 6, 7 이렇게 묶어. 얘들아, 잠깐만, 봐봐. 내용 먼저 얘기할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들이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위험도가 낮아야 우리가 실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활동을 하는 담당자들이 자신의 실험을 제한시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실험이 자기가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결과와 상충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활동들이란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가 총 4가지가 나와. 예시 좀 몇 가지만 일단 뭐 자세하게 내용 보기 전에 보면 조종사와 그 다음에 썰전, 외과 의사거든?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실험을 해. 그러니까 조종사나 외과 의사는 high risk activities에 계신 거잖아. 여기는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군인 거거든? 근데 조종사가 실험을 해.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을 가야 돼. 근데 왠지 오른쪽으로 맨날 가다가 오늘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실험이잖아. 실험을 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 실험이 원래 정상적인 성과.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에 뭐 몇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연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정상적인 성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실험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를 여기서 말하는 하이 리스크 액티비티스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리스크가 적어야만 우리가 실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시가 그래서 파일럿들이 있었고 외과 의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맨날 수술을 하다가 왠지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해서 막 여기다 관을 삽입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험을 할수록 그 실험이 자기의 정상적인 성과와 정상적인 결과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험들을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고위험 활동들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은 by contrast 반대로 위험이 낮은 활동이란 어떤 활동이냐면 선생님이야 선생님. 아니면은 크래프트맨 공예가야 공예가. 그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괜찮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실험을 해. 뭐 예를 들어서 필기본을 오늘은 이렇게 줬는데 왠지 따르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필기본을 막 다 바꿔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한글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줬어. 실험적으로 줬어. 근데 너네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사실은 그냥 그거 가져가면 되잖아. 다음부터 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딱히 정상적인 그 실험 자체가 정상적인 성과와 크게 상충하진 않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겠지? 선생님이나 공예가도 그렇잖아. 뭔가를 만들다가 오늘 따르게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거 잘못 만들고 뭐 버리거나 다음부터 안 만들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정상적인 그 결과와 너무 많이 충돌을 하잖아. 알겠지? 이제 그런 경우를 고위험 활동이라고 부르고 아까 말한 반대의 선생님이나 공예가의 경우를 우리가 저위험 활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저위험 활동이어야만 우리가 알겠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저위험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위험 활동군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을 한다는 얘기를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인 거거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시행착오로 오는 오류가 이 사람들한테는 rarely consequential. 딱히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결과가 can be rapidly assessed. 어떻게 될 수 있어? 빠르게? 평가될 수 있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에 따라서 방법이 adapted, 빠르게 조정될 수 있잖아. 알겠지? 됐니? 이게 그래서 두 번째 그 실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두 개가 똑같은 말이긴 해. 일단 위험이 낮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겠지? 위험이 낮은 활동에서만 실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고 위험이 낮다는 얘기는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렇잖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필기본으로 너네한테 실험을 했는데 너네가 싫다고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 그럼 내가 뭐 그날 바로 수정하던가 다음날 바로 수정하던가 이게 가능한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평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수정이 가능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괜찮냐 알겠니? 그래서 얘들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실험학습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활동들에서 가능한데 그 활동 첫 번째 조건이 위험도가 낮아야 되고 두 번째가 피드백이 즉각적이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그런 활동에서만 우리가 실험학습이 가능하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그치? 좀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1번부터 빨리 가볼게.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l learning. 그래서 실험학습의 중요도가 depends strongly on. 강력하게 어디에 따라 달려있냐면 이렇게 알겠지? 실험학습의 중요성은 귤이나 어디에 달려있냐면 the nature of the activity. 활동의 본질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활동의 본질에 따라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활동의 본질이란 거는 그 활동이 위험성이 높냐 적냐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내용상으로.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 알겠지? 실험학습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란 건 강력하게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그 활동의 본질, 즉 활동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뭐냐면 There are high risk activities.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들이 있어. 근데 그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냐면 이니치가 꾸며주고 있고 뒤가 완전하니까 이니치를 썼겠지? 그리고 당연히 뭘로 바뀔 수 있어? 웨얼로 바뀌어도 괜찮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활동들이란 어떤 활동들이냐면 the agent가 뜻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원래 행위자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 담당자, 그리고 이 담당자란 얘기는 이 활동을 하는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활동하는 사람들. 알겠지? 아무튼 고위험 활동들이 있는데 그 고위험 활동들 안에서는 그 활동을 하는 담당자들이 have to limit their experiments. 그들의 실험을 제한시켜야 되는 거지. 고위험 활동 안에서는 그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실험을 제한시켜야 돼. because 왜냐 하냐면 they could reflect with the normal performance야. 그럼 이 they가 뭘 의미할까? 아까 이 대열은 누구였지?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들이 자신들의 실험을 제한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왜 제한시키냐면 이게 에이전트일까? 아니겠지. 이 데이는 실험이겠지. 실험. 그래서 너네 건 아마 티가 빠졌던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실험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험을 제한시키고 피해야 되는 이유는 실험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conflict with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뭐와 the normal performance 알겠지? 정상적인 성과와 알겠지?
됐니? 그 다음에 그 정상적인 성과란 건 뭐냐면 that has to be achieved. 성취되어져야 할 정상적인 성과. 아까 말했듯이 뭐 의사라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여기 조종사라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고, 시간 내에 이렇게 알겠지? 근데 그 정상적인 성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실험이. 그러면은 그 실험을 제한시켜야 된다고 알겠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우리가 고위험 활동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2번으로 가볼게. 2, 3번으로. 그래서 2번은 예시가 나와. 그래서 이 에어라인 파일럿, 그치? 우리 그 비행기 조종사라던가 서전은 외과 의사들 얘기하는 거지. 수술하는 사람들. 이 외과 의사들이 cannot learn, 배울 수가 없대.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배울 수가 없대. 알겠지? 그래서 예시가 나왔고 이러한 방식으로 배울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실험을 통해서, 실험학습을 통해서 절대 배울 수 없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됐지?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다른 예시. 비슷하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도 라고 나왔고, 우리 그 similarly를 바꿔 쓸 수 있는 연결어 동의어가 있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도. likewise도 괜찮다고 얘기했지. 두 번째 예시 얘기할 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도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managing a marshalling yard 하고 있는 사람들이래. 어떤 사람들이지 얘들아? marshalling yard가 뭐냐면 단어장이 없었더라고 이게. 저기 보면 조차장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철도 조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조차장이 그 철도를 뗐다, 그 열차를 뗐다 붙였다는 장소를 우리가 조차장이라고 불러. 열차가 이어져 있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regulating the flow of subway train traffic. 그래서 지하철 그 철도의 그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들인 거지 이번에 알겠지? 근데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또한 will avoid, 피하는 거지. 근데 뭐를 피하냐면 any type of experiment. 어떠한 그 종류의 실험을 다 피한다는 얘기인 거겠지. 어디에서? in the normal course of their work.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일의 어떤 코스 안에서 당연히 실험을 피할 수밖에 없겠지. 알겠지? 얘들아 지금 이 2,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예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통한 학습으로서는 뭔가를 학습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실험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고,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By contrast, 그와 대조적으로, 알겠지? 대조적으로 두 명이 나온다고 해서 예시로서 누구랑 누구였지? 그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appropriate 공예가 이 두 명이었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can carry out, 실행할 수 있지. 뭐를 실행할 수 있어? 교육적인 실험을 실행할 수 있다고 알겠지?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 다음엔 이렇게 가르쳐보고 해볼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ppropriate 공예가가 can look for new solutions,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뭐에 대한 to a particular problem,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야. during 뭐 하는 도중에 the production process, 뭔가를 제작하는 과정 도중에 알겠지? 그래서 공예가도 그렇잖아 얘들아. 공예가도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좀 이렇게 얘를 좀 길쭉하게 만들어 볼까? 오늘은 뭐 여기에 이걸 좀 더 첨가해서 뭐 재료를 좀 바꿔볼까? 막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the error elements of their professional trial and error까지가 주어야. 그들의 직업적이거나 전문적인 시행착오에 있어서의 오류 요소가 라는 뜻인데, 이미 그들은 누구야? 누가 지금 직업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지? 이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나 공예가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됐지? 그래서 여기 지금 teacher and craftsman을 갖고 있는 거지, 대열이. 얘들아 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 앞에 나온 2, 3번에 있는 사람들은 실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공예사라고 알겠지? 근데 이 사람들의 시행착오의 오류 요소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 발생하는 오류겠지? 근데 그 오류가 is rarely consequential하다고. 무슨 뜻이야? consequential이 무슨 뜻이지? 중대한이잖아, 중대한. 근데 rarely니까 중대하지 않아? 중대하지 않다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새로운 걸 실험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거로부터 나오는 오류가 딱히 중대하지 않다고. 알겠지?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잖아. 그치? 중대하지 않다고. at least, 최소한, in so far as가 무슨 뜻이야? 하는 한. 너네 as long as,
so long as 배웠잖아. 뭐뭐 하는 한이라고, 그치? 심지어 뭐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외웠었잖아, 그치? 그래서 insofar as도 똑같은 뜻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이제 to the extent that까지 넣었어. 뭐뭐 하는 정도까지 뭐뭐 하는 한이라고 해서 알겠지? 같은 말들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최소한 뭐 하는 한은 최소한 뭐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오류가 중대하지 않냐면 아까 말했듯이 결과가 can be rapidly assessed. 그치? 빠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소드, 방법이 바로 adapted가 나왔는데 사실 요 사이에 can be나 can be rapidly가 생략됐겠지. 그치? 그래서 빠르게 아니면 그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adapt가 적응하다란 뜻 말고 조정하다, 바꾸다의 의미도 있지. 여기서는 조정되다라고 써있지, 얘들아. 그치? 됐지? 그래서 얘들아 괜찮잖아. 지금 이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오류가 사실은 딱히 중대하지가 않다고. 뭐 사람을 아까 말했지, 사람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게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결과가 빠르게 평가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원문에서는 methods 뒤에 그냥 바로 adapted가 나왔어. 근데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앞에 있는 can be rapidly 아니면 그냥 can be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알겠지? pp만 남아있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봐봐, 그거를 요약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왔잖아, 알겠지? 실험을 할 수 있냐 없냐, 실험학습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치?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나왔잖아. 첫 번째는 위험도가 낮아야 되고, 알겠지? 두 번째는 결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서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걸 여기서 뭐라고 정리해 주냐면 the fact, 사실은 사실이야.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of being able to carry out this type of learning 이라고 나왔어. 이러한 종류의 배움이란 건 어떤 배움을 얘기하는 거지? 앞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배웠다고 얘기했지, 시민아?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했지, 그치? 상관없어.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실험을 통한 이 배움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험학습이지, 결국에는. 실험학습이라는 것을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depends on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이제 조건 나오는 거야, 뒤에, 알겠지?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거야, 결국에.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뭐에 따라 달려있어? The nature of the risk.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치? 위험의 본질에 따라 달려있다고. 우리가 위험의 본질이 뭔지 알잖아. 위험의 본질이란 건 승원아, 위험이 높냐 낮냐, 위험도가 높냐 낮냐,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지, 위험의 본질이란 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에 따라 달려있어? The immediacy or delay of the effect에 따라 달려있대. 그러니까 그 실험의 효과의 즉각성, 그러니까 그 실험의 결과의 즉각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아니면은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지연되냐, 즉각적으로 나오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거 두 가지가 정리돼서 나온 거야, 마지막 문장에서는. 됐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외우면 알겠지? 우리가 실험적 학습 수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 가능 여부의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첫 번째는 위험의 성격이라고, 위험이 높냐 낮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실험을 했을 때 그 효과,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냐 아니면 좀 지연돼서 나오냐, 이 두 가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결과야. 그러므로 explicitly cognitive learning 이라고 나왔어. 명시적으로 인지적인 배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아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 내 의지를 가지고 인지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결국엔 이런 실험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까? 알겠지? 좀 어려워. 근데 어쨌든 7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지? 그 실험학습이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고, 우리가 인지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고 싶으면 실험학습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명시적으로 인지적인 배움이란 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뭐를 제대로 인지하면서 배우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알겠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얘들아? A series of 1년의 연속적인이지. 그러니까 여러 번의란 뜻이야. 여러 번의 연속적인 플랜드, 계획되긴 했지만 but weakly controlled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하게 통제된 실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내가 계획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험해봐야지라고 계획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실험의 결과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아니잖아. 오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약하게 통제 가능하다, 약하게 통제됐다는 얘기가 얼마든지 내가 계획한 실험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그런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거를 여러 번 해봐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알겠지? 이제 괜찮니?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뭔가 실험 학습을 하고 싶으면 알겠지? 제대로 내가 뭔가를 인지하면서 배우고 싶으면 그 학습의 본질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행을 하되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예측이 알겠지? 약하게 통제된다고 그 실험이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오브 여러 번 연속적으로 반복 시행을 하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22의 주제는 뭐냐면 그 블락킹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블락킹이 무슨 뜻이야? 아 그거 말고 아니 그거 아니야 여기에서 블락킹은 갑자기 뭔가가 생각이 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블락킹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 블락킹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여기서 계속 블락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동사로. 근데 블락온은 뭐뭐를 기억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블락킹이란 건 여기에서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 그리고 블락온은 뭐뭐를 기억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빠르게 보면 이 글의 제목은 블락킹에 대한 내용이야, 결국에. 되게 쉬워, 얘들아. 블락킹이 occurs, 발생하는 블락킹이거든. In a variety of situations. 다양한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블락킹 현상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글이 블락킹이란 것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끝나거든. 그쵸.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억 안 나는 현상이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알겠지? 근데 그게 쭉 나가다가 사실 여기 1, 2, 3, 4까지 잠깐만 못 가보면 5번에 갑자기 뭐가 나오지? 벗이 들어가잖아, 사실은. 그래서, 5, 6, 이렇게 5, 6, 7을 따로 묶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벗이 들어간 이유는 블락킹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블락킹이 어디서 가장 자주 일어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뭔가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뭔가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people's name,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번 문장으로 가보면 계속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인 거지. 네임 블락킹이란 건 이렇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노인들, 그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가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알겠지? 그래서 사실 그냥 네임 블락킹 말고 그냥 블락킹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난다를 주제로 봐도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네임 블락킹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네임 블락킹은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지를 네임 블락킹을 넣어서 봐도 되기는 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블락킹 자체를 제목으로 봐도 되고 어쨌든 네임 블락킹이 법부터 계속 쭉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네임 블락킹은 나이와 함께 월스스 심화되고 그리고 인지적 노인들에 있어서의 인지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주제를 그냥 블락킹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네임 블락킹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빨리 이제 1번부터 보면 블락킹이 can occur, 발생할 수 있대. in diverse situations,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시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고 끝나, 이제. 너무 쉬워. 그럼 어떤 상황들에서 블락킹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2번 문장 예시부터 보면 engaged in casual conversation이라고 나왔네. engaged in이 무슨 구문이야 지금?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리고 너가 참여가 된 거니까 지금 PP로 쓴 거지, 알겠지? 근데 너가 어디에 참여를 한 거야 지금? casual conversation이라고 하면 어떤 대화지? 일상적인, 그치? 뭔가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런 캐주얼한 대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에 참여를 할 때 you block on a word. 아까 block on을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뭐뭐를 기억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그치? 그럴 때 너가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그치? in the middle of a sentence, 어떤 문장의 중간에서, 괜찮지? 그렇잖아, 우리 친구랑 대화하고 할 때 갑자기 막 단어 기억 안 날 때 있잖아, 알겠지? 이게 블락킹이 일어나는 첫 번째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이번에는 스테이지 액터스야. 조금 더 구체적이지? 스테이지 액터스란 건 우리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사람들, 배우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대 배우들이 fear, 두려워한대. 근데 뭐를 두려워하냐면 those relatively rare but embarrassing moments를 두려워한대. 얘를 해석하면 그러한 상대적으로 rare, 흔하진 않지만 embarrassing,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순간들이란 건 블락킹한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예시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딱히 없기는 해. 근데 이제 3번이 먼저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러한 순간들이라고 했는데 2번에서 말한 그 블락 온 하는 그 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아무튼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을 두려워한대.
in a scene. 원래 장면에서란 뜻인데 이제 무대 배우니까 연극 배우니까 어떤 무대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무대 위에서 when 뭐 할 때 they block on their lines. 아까 block on은 뭐를 기억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고 line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대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이게 지금 블락킹이 일어나는 두 번째 예시인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단어 외울 때 fear가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잖아요, 여기에서. 물론 fear가 명사로서도 이제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를 바꿀 때 dread가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dread가 똑같이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두려움으로도. 그래서 그냥 dread라고 동사로 써도 되고 아니면 have a dread of라고 써도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 세 번째 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들도 두려워해, 블락킹 순간을. 너네들한테 일어나는 블락킹 순간은 언제 일어날까? 시험 볼 때. 얼마나 눈앞이 깜깜해 무서워. 알겠지? 그 답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은 여기서 얘기할 거거든,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afraid of, 두려워한대. 근데 뭐를 두려워하냐면 the awful realization. 끔찍한 어떤 깨달음이나 실감이란 뜻이겠지? 그런 걸 두려워한다, 알겠지? 그치? 끔찍한 어떤 실감을 하는 걸 두려워한대. 근데 그 깨달음이나 실감이 어떤 깨달음이나 실감이냐면 대신 꾸며주고 있고, 이 대신 이따가 얘기할게. 어떤 깨달음이냐면 they have blocked on an exam answer. 아까 block on이 무슨 뜻이었지? 뭐뭐를 기억하지 못하다, 잊어버리다. 그치? 그들이 뭘 기억하지 못한 거야, 지금? 시험 답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알겠지?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어떤 시험 답이야? They studied diligently. 그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공부했던 시험 답이 기억나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두려워한다고,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my even recall. 심지어 생각이 나는 거지. 어떻게?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지. after 뭐 한 후에 finishing the test. 시험을 끝낸 후에. 너무 안타깝지, 알겠지?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학생들이 어떤 그 실감을, 어떤 깨달음을 두려워하냐.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시험 답을 잊어버려 놓고 나중에 시험이 끝난 후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 깨달음, 알겠지?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블락킹에 대한 예시인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요 대시 무슨 대시일까? 일단 앞에 깨달음, 실감이 있고 뒤가 어때? 블락 온 뒤에 목적어 있고 my recall 뭐 얘는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어도 되고, 이게 뒤가 완전하지? 뒤가 완전하고 앞에 realization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격이 대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on exam answer랑 they studied diligently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면 목관대가 생략됐고, 그리고 단어를 하나만 더 얘기하면 diligently가 아까 무슨 뜻이었지? 그들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공부했던이라고 해석할 건데, 얘들아 너네 동의어로 industriously 있는 거 알지? industrious가 무슨 뜻이지? 걔가 부지런한이지. 인더스트리얼이 산업이고, 알겠지? 인더스트리얼이 산업의,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어스가 원래 부지런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어스리라고 하면 부지런히라는 부사인 거, 알겠지? 그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화제가 약간 전환이 되면서, 그런데 이 블락킹이라는 것이 occurs, 일어난다. most of, 가장 자주 뭐와 함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일어나더라, 알겠지? 그래서 블락킹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6번으로 가보면 연구에서란 얘기가 나오니까 5번 문장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일 거 아니야. 그래서 6번은 뭐에 대한 연구냐면 실제로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까먹는다고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연구에서,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prove, 조사하다라는 동사지, 그치? 조사한 연구지. 근데 뭐를? Different types of memory failures in everyday life. 우리 일상에서, 얘들 memory failure는 기억 실패인데 옆에 보면 망각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망각의 다양한 종류들을 조사하는 어떤 서베이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뭐를 가장 많이 잊어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가 있다고, 알겠지? 근데 그런 서베이에서, 괜찮지? 나 근데 비밀번호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집 못 들어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맨날 그 하는 비밀번호가 진짜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상하지? 좀 무서웠어. 내가 이렇게 기억력을 잃어가는 건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망각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거를 조사하는 실험이 있대. 특이하지? 근데 그 실험에서 blocking on the names of familiar people, 이 동명사 주어지. 뭐지?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 그것이 invariably,
항상 변함없이 emerges, 나타나지. 어디에? 그리고 어디 근처에? The top of the list. 리스트의 꼭대기 근처에 아니면 꼭대기에서 즉 1등 아니면 2, 3등 정도에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뭐를 가장 많이 잊어버리세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라는 그 대답이 1등 아니면 2, 3등을 항상 변함없이 한다고 차지한다고. 알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지금 5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참고로 occur랑 emerge는 둘 다 뭐를 못 쓰지? 둘 다 수동태를 쓰지 못하는 자동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임 블락킹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잖아 계속해서. 근데 이 네임 블락킹이 especially 특히 troublesome for all the others. 누구에게 troublesome 막 짜증나게 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되고 누구를 성가시게 한대? 노인들 알겠지? 특히 노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겠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땡땡은 부연 설명이니까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냐면 the single biggest complaint야. 하나의 가장 큰 불평이지. 근데 뭐에 대한 불평이냐면 of cognitive difficulties.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불평이야. 근데 누구에 의한? By others past age 50. 50살을 지난 어른들이지. 얘들아 past가 뭐뭐를 지나서 라는 전치사잖아. 그치? 뭐뭐를 지나서 라는 전치사. 그래서 50살을 지난 어른들. 사실 이 50살을 지난 어른들이 별로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이제 나도 곧 50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노인들 내가 이런 설명할 때 자꾸 노인들이라고 했거든. 너무 안타까워.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 결국엔. 아무튼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한 인지적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인지적 어려움들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의 불평이라고 지금 알겠지? 근데 그게 involves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50살이 넘은 사람들이 우리 인지적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평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고 remembering the names of familiar people.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고 알겠지? 됐지? 됐지? 그래서 네임 블락킹이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50살이 넘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인지적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불평이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문법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 여기 지금 the biggest complaint가 주어지 여기 s 꼭 붙이면 되고 involves가 동사니까 by far 내가 아까 해석 안 했거든? by far가 무슨 뜻이야? 단연코거든? 일단 근데 by far 언제 쓰는지 알아? 단연코? 최상급 수식할 때. 우리가 왜냐면 최상급이 가장 뭐뭐한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급급을 수식할 때는 더 뭐뭐한인데 앞에 훨씬 더 뭐뭐한이라고 하고 비급급을 수식하잖아. 근데 바이파는 보통 단연코 가장 뭐뭐한. 그래서 가장 뭐뭐한이라는 최상급을 꾸며주는 형태로서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머치랑 똑같은 거야. 사실 최상급에서 머치도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돼. By far the single biggest complaint. 여기 원래 그 최상급 꾸며주기 위해서. 근데 그냥 뒤로 따로 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단연코 가장 큰 불평이 알겠지? 이 50살이 넘은 사람들에 의한 인지적 어려움에 있어서 단연코 가장 큰 불평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들을 포함한다. 근데 그 문제가 뭐에 있어서의 문제냐면 이렇게 알겠지? 사실 내가 현재분사일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문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 기억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인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in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형태로서 그냥 동명사로 쓰였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다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문제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아무튼 동명사다. 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또 내가 공부할 때, 알겠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마지막 지문, 제일 쉬운 지문. 진짜 쉬워, 너무 쉬워. 테스트 23의 주제는 뭐냐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에 영향력이야.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에 영향력.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는 거야? On motivation to achieve your goal.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봐봐 생각해봐. 뭐 내용 읽기도 전에 바로 잠깐 주제가 나오잖아. 마감 기한을 설정해줘. 최종 기한을 설정해줘. 그럼 뭔가를 하려는 동기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겠지 일반적으로. 내려간다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된대 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잖아. 이거 마감 기한이 없어. 그냥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기서 그렇게 나와.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동기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다.
그 다음에 여기 주제 다시 한번 읽으면 그래서 데드라인의 프레젠스 존재가 significantly 상당히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뭐에 있어서? goal achievement에 있어서 알겠지?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알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봐볼게. 1, 2번을 묶어볼게.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게 다야. 이게 주제가 되게 다야. 그치? 그래서 a date or time이야. a date or time. 그래서 날짜와 시간이지. 날짜나 시간. 날짜나 시간. 근데 어떤 날짜나 시간이냐면 by which the goal is to be accomplished. 목표가 성취되어져야 하는 날짜나 시간이야. 결국에는 마감 기한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목표가 성취되어져야 하는 어떤 날짜나 시간이 should be 어떻게 되어져야 돼? specified. 명시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1번 문장 얘기하는 건 마감 기한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마감 기한 되게 중요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번 문장에서 좀 중요한 문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by which. 의진아, 일단 여기 전치사를 왜 무조건 써야 돼? 뒤가 완전히 수동태로. 그리고 왜 by를 꼭 써야 돼? 인위치 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지? 저 전치사가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넣어봐? by를 일단 어디에 붙여봐? 선행사에 붙여보고. 그리고 그 선행사가 붙은 by a day or time을 원래 문장 뒤로 넣어봐라라고 얘기했어. 그치? 5가 아니라 당연히 선우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100번 한 건데 봐봐 해석을 해보면 목표가 성취되어져야 하지. 뭐에 의해서? 이 날짜나 시간에 의해서 by가 들어가야 맞잖아. 알겠지? 맞잖아. 의해서 맞잖아. 알겠지? 그래서 by which라고 외워야 된다고. by which 알겠지? in which, for which 이런 거 안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또 by which 외우라고 했는데 그냥 위치만 있어서 틀리냐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by가 어디로도 갈 수 있지? 여기로도 또 가요. 움직일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또 뭐 바위 위치 외우라고 하는 위치가 틀리는 하지 말고 여기 한번 봐서 여기에 바위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특이하지 않아? 여기 B2? 네. 그치? 근데 이거 했었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이맘때쯤이면 안 한 건 없어. 했었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가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부르고, 비투용법은 해석을 뭐뭐 할 예정이다 예정으로 할 건지, 뭐뭐 해야 한다 의무로 할 건지,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으로 할 건지, 뭐뭐 할 의도이다 의도로 할 건지, 뭐뭐 할 운명이다 운명으로 할 건지 그냥 너네가 알아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목표가 성취되어져야 하는 시간이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시간이나 날짜, 지금 왜냐면 마감 기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의무가 자연스럽잖아, 알겠지? 그래서 의무로 그냥 should가 없지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알겠지? 그리고 성취가 돼야 되니까 to be pp를 쓴 거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1번 문장 얘기하는 건 마감 기한이 중요하다, 알겠지? 명시돼야 돼, 분명하게. 그 다음에 2번에서 다시 한번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eadline. 그래서 데드라인의 존재나 부재지, 알겠지? 데드라인이 있거나 없는 것, 이것이 is a critical attribute. 뭐다? 중대한 특성이지. 우리가 attribute이 속성, 특성의 의미가 있지, 명사로. 근데 뭐에 있어서? of any goal setting exercise.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활동에 있어서. 알겠지?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에서는 무조건 데드라인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상태가 되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즉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1, 2번이 지금 똑같은 얘기야. 데드라인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2번에서는 수일치만 좀 조심하자, 수일치. 앞에가 좀 길어.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R을 쓰면 안 되잖아. 네. 그치? 여기 왜 is를 써야 맞아? 그치? 수일치 그럼 어디에 시킨 거지? 여기에 시킨 거죠, 여기, 알겠지?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오어로 이어지는 단어들이 나오면 제일 끝에 있는 거에 수일치 항상 시켜라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absence에 수일치를 시켜서 is로 써주면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이제 뭘 얘기해 줄 거냐면 3, 4번 이제 끝났어. 뒤에 보면 알겠지만 for example부터 끝까지 다 얘들아 여기 5, 6, 7 묶으면 되지. 3, 4 따로 묶고 5, 6, 7 묶고. 왜냐면 5, 6, 7 다 예시잖아 지금. 3, 4는 무슨 얘기를 해?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 거야. 어떻게 중요한지 알겠지? 데드라인이 중요해 라고 해야 됐잖아 지금 1, 2번에서.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할 거거든. 3번으로 가보면 데드라인의 역할이 뭐냐면 데드라인이 stimulate action. 뭐를 뭐해? 행동을 자극하고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거지, 데드라인이. 알겠지? 됐지? 그래서 데드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데드라인이 있어야 행동을 촉구시키고 촉발시킨다고. 알겠지? 그리고 the closer the deadline. 더비교급이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데드라인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럴수록 the more motivation to act. 당연히 더 많은 행동할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어야만은 아니겠지만 데드라인이 어쨌든 행동이라는 것을 스티뮬레이트 자극하고, 그리고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를 더 하려는 동기가 뭘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얘들아, 여기 더비교급을 잠깐만 얘기하면 지겨워 이제. 그치? 없었어 원래. 근데 없었는데 우리는 뭐가 생략됐는지 알지? 그치? 그래서 더비교급에서 동사가 없을 때는 항상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살릴 때 클로저는 the deadline is closer 아니면 gets closer 이렇게 바꿀 건데 뒤에 문장이 조금 어려워. 뒤에는 아마 이렇게 생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 There's more motivation to act 해서 more motivation to act가 강조하려고 덜을 붙여서 앞으로 나갔는데 there's 자체가 그냥 아니다 생략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지? 얘는 원래 문장을 쓰세요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너네가 공부하면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구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내가 자꾸 더비교급을 뒤로 넣으라고 했잖아. 근데 뒤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 지금.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there's 자체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됐다라고 알아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The absence of a deadline. 그럼 데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야만 행동이 촉구되고 동기가 올라가는데 데드라인의 부재는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지? 데드라인의 부재는 makes, 만들어. 뭐를 어떻게 만드냐. The urgency of the goal. 목표의 urgency. 목표의 긴급성을 어떻게 하게 만들까? indefinite하게 만든대. 무슨 뜻이지? indefinite?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알겠지?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데드라인이 없으면, 데드라인이 없잖아? 그러면 이 목표의 긴급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명시적으로 있지 않으면, 뭐야, 이거 목표가 긴급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너네가. 알겠지? 불분명해진다고. 그리고, 이게 또 두 번째 OC지. 그러므로, less motivating. 이 목표의 긴급성이 어떻게 하게 돼? 덜 동기부여를 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ing 쓰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불분명해지고 덜 동기부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지금. 왜냐면 데드라인이 없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도 더가 아니라 덜이고 불분명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ing 쓰는 것도 문법적으로 중요해. 왜냐면 지금 목적어가 이 행동을 유발하는 거잖아. 느끼는 게 아니라. 알겠지? 동기부여를 우리한테 덜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ing 쓰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보고 끝낼게. 이제 진짜 끝났다. 예를 들어서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야? 마감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동기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예시야. 너네 얘기도 너네 얘기도. 학생들이 그렇거든. 시험 기간이 가까워져야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래서 여기 5번 일단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예를 들어서 there are 뭐가 있냐면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places가 있대. 그러니까 disproportionately가 무슨 뜻이지? 그 proportion이 그 균형 아니면은 우리 비율이라는 뜻이 있잖아. 균형과 비율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여기가 디스가 붙었으니까 불균형이고 내이 틀리니까 불균형하게.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크다란 건 지나치게 크다란 얘기인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나치게 큰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지나치게 큰 숫자에 플레이라는 건 경기라기보다 옆에 보면은 플레이 동작들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나치게 큰 숫자의 플레이 동작들이 있다는 얘기는 플레이 동작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해석을 계속 해볼게. 얘들아. 뭐 도중에 during the last few minutes of a football game. 축구 경기의 the last 마지막 몇 분 동안에. 그러니까 원래 몇 분이면 a few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앞에 the last가 있어서 못 쓴 거거든. 알겠지? 틀린 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렇잖아. 우리가 축구 경기가 45분이잖아. 어제 좀 헷갈렸는데 어제 알았어. 그렇잖아. 근데 보통 막 40분이 되거나 2분이 되거나 막 이러면은, 그치? 뭐 그때부터 막 선수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조금 더 빠르게 막 움직이고, 알겠지? 이 플레이 동작들이 더 많아지잖아. 그치? 막 골을 더 많이 시도해서 넣는다던가 막 이럴 거 아니야. 알겠지? 됐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뭐라고 나와야 돼? 왜 갑자기 많이 플레이를 해? 당연히 마감 기한이 가까워지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커드 뒤로 가보면, 왜냐하면 the team that is behind.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팀이란 건 무슨 팀이야? 지고 있는 팀이야. 그래서 우리가 또 losing 팀이라고 바꿔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다란 건 지금 지고 있는 팀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지금 지고 있는 팀이 faces,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어디에 직면하고 있는 거야? 데드라인, 마감 기한, 최종 기한에 지금 직면을 한 거야. 근데 그 기한이 뭐에 대한 기한이냐면 scoring more points or losing the game, 그치?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얻던가 아니면 게임을 지던가에 해당하는 그 최종 기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알겠지? 지금 2대1로 지고 있으면 한 골을 더 넣어서 지금 포인트를 얻던가 아니면 그냥 2대1로 지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시고, 여기에서는 여기 왜 R인지 알겠지? 막 있다고 막 바로 할 필요는 없고 언언버르브거든, 언언버르브.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에 맞춰서 스위치를 R로 좀 잘 맞춰줘야 되겠지? 막 뒤에 있다고 바로 보자마자 막 이지 하면 안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괜찮아. 넘어가게.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Similar increase in activity. 활동에 있어서의 비슷한 증가가 또 어디서 일어나냐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마감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활동 증가한 거에 대한 예시 나왔잖아. 근데 활동에 있어서의 비슷한 증가가 또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됐지? 어디에서 발생해? toward 어디 쪽으로 갔을 때? the end of the trading period로 갔을 때. 그러니까 trading period가 뭐지? 거래 시간. 왜? 얘들아, 거래 시간 끝 쪽으로 갈 때 이 상황이 발생한대. 근데 어떨 때 each day는 everyday랑 똑같이 매일매일. 근데 어떤 상황에서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상황에서. 그러니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어떻게 하지? 뉴욕 증권거래. 그치? 얘들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피리어드가 끝날 때쯤으로 가면 갈수록 활동에서 비슷한 증가가 또한 발생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뭐 4시인가 정확하게 몇 시야? 몇 시에 좀 마감된다, 알겠지? 그럴 때 막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막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7번 마지막으로 think of your own behavior. 그치 얘들아, 멀리 갈 필요도 없지. 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라. 알겠지? when 뭐 할 때 a test date is rapidly approaching and you begin to increase your preparation activities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얘들아 시험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알겠지? 그리고 너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증가시키기 시작하는 거지. 뭐를? 너의 이 시험 준비 활동들을 증가시키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너 자신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치. 잠깐만, 맞지? 그치. 됐지? 그럴 때 너 자신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예시. 끝났어. 왜냐면 마지막 문장은 요약문이거든. 이게 40번 지문이었거든. 마지막 요약문까지만 볼게. 그래서 요약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The establishment of deadlines. 그래서 이 데드라인의 설정이라는 것이, 확립이라는 것이, 데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이 leads to 뭐를 이끌어? 증가된 당연히 motivation. 동기를 이끌겠지. 근데 뭐 할 증가된 동기야? 당연히 목표를 성취할, 이렇게 하겠지. 어렵지 않지?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얘기하면 그 3번 문장에서 물론 단어는 다 외워가지고 올 거지만 이거 하나만 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외워가지고 올래? 이거? 이미넌트? 이미넌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미넌트? 이게 임박한이라는 뜻이거든. 임박한. 우리가 보통 마감 기한이 최종 기한이 임박해 왔다라고 할 때 여기 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클로저,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그 어프로치, 막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임박한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표현까지 좀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지. 물론 다 외워야 되겠네, 근데 저거 좀 주의해서 외워라, 알겠지?